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도 어떻게 준비되는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팀 10팀 먹팡 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포장을 맡고 있는 장기표입니다. 저희 팀원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먹팡에서 발표 자주 하고 발표 들어간 매니저로 부탁하는 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기획과 비즈니스 모델 기획을 맡았던 최재현이라고 합니다. 앱 제작 기획을 담당한 박상현입니다. 팀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각화하는 디자인 작업을 맡은 송민경입니다. 저는 몸이 아팠는데요. 팀원들이 서로 챙겨주고 열심히 가까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영상 보시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이 정식 메뉴가 아닌 것 생각합니다. 오늘 정식은 무엇을 드셨습니까? 시어포탈 장코리아가 9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이 정식값으로 평균 6,488원으로 쓴다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새 24.9%가 증가했습니다.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격과 맛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맛집과 음식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정보를 모아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탓에 모든 직장인들이 음식 관련을 결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수많은 어플들이 있음에도 직장인들에게 음식 메뉴를 결정하는 건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먹방입니다. 지금까지 온 자신의 예상과 취향에 맞는 자기 주변의 음식을 5가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먹방의 시연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하시고 우선 저희가 원하는 예산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시면 상하좌우로 양식, 중식, 한식, 일식 5가지 음식이 랜덤으로 추천됩니다. 특정 음식이 마음에 들어 터치를 하면 평점 터치 및 현지 위치에서 그 음식점까지의 경로를 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음식이 모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서비스가 5가지 음식으로 제안을 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먹방의 수익 모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천되는 5가지의 감사합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박수 한 번만 하면 음식 영역과 유료 영역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우선 유료 영역은 저희 먹방에게 홍보비를 지급한 업주들한테 가격을 설정하고 메인 화면에 뜨는 부분에 바로 노출이 되게끔 설정을 하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음식 영역은 무료 영역으로서 한식, 일식, 중식, 양식으로 랜덤으로 추천되는 서비스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또한 음식의 영역에서 화면에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축제 형식이 노출되는 비율을 무려 2.2
보다 10% 정도 높게 설정하여 직장인들에게 좀 더 많이 추천하게 했습니다. 직장인들이 돈 때문에 김밥하고 분식으로 점심을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살려보면 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 발표까지 왔습니다. 네, 심사위원분들의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은 각자 분석화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팀원들 네, 발표는 잘 들었는데요. 일단은 발표할 때 이렇게 종이를 보고 하면은 신뢰감을 좀 주는데 좀 부족해 보여요. 준비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는 직장인으로서 그 정치부 관련해서 제일 큰 고민거리는 누구랑 같이 먹을까? 두 번째가 그럼 어디 가지? 가격보다. 좀 맛있는 데가 없나? 왜 우리 회사보다는 맛있는 데가 왜 한 군데도 없지? 이게 제일 큰 고민 같거든요. 그러니까 페이 포인트가 가격 뭐 3,000원, 5,000원 거기에 직장인들은 덜 예민한 것 같아요. 제가 덧붙여서 우리 이 대표님의 질문 덧붙여서 일단 UX UI가 전혀 저는 생각이 없이 없어요. 뭐냐면 사용자가 딱 들어가서 내가 먹을 집을 찾는데 가격을 입력하라서 가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식을 고르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맞는 거냐고 한번 첫 번째 질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사실 한 번 더 나가면 여기서 가정하고 있는 게 그 내가 주로 가고 있는 회사 주변에 있는 음식점은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 익숙해서 굳이 그걸 찾아가지고 그 싼집을 찾을 니즈가 있을까? 예, 여기에 대한 답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생각을 해주시는 분들은 대표분들이라서 가격도 상관없으시고 저같이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가격이 정말 어렵거든요. 가격 어떤 메뉴를 다 안다고 하시지만 대표님들은 맛있는 데 가자 하면 따라가면 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뒷단에 있는 사원들은 오늘 어딜 데려가야지 이걸 데려먹을까 어딜 데려가야지 내가 칭찬을 받을까 하다 보면은 왜 똑같은 데 데려가면 야 너 왜 여기밖에 안 데리고 하냐 대표님들께서 얼마나 또 아까워 주시겠어요. 가격대하고 이렇게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서비스적인 유아의 위협도 서비스 감당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답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명확하게 직장인의 점심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가요? 일단 시작은 그렇게 하고 일반인이나 예, 차차차차 이제 아무래도 저도 뭐 회사에서 하고 이사 일하다 보니까 항상 그게 고민이더라고요. 어디로 갈지. 그래서 뭐 가는 데만 간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마지막에 좀 메시지를 시간을 모자라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좋은 음식을 좋은 가게 파는 음식점이 꽤 많은데 그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아무래도 그 직장인 메뉴를 고르는 거는 아무래도 직장인들 막내가 많이 고르거든요. 근데 점심시간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빨리 보려면 막 일일이 다 찾고 그러다 보면은 말 그대로 가는 데만 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빨리빨리 추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빨리빨리 좋은 점 다시 예산을 필요해.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인 위주로 시작을 해주시면 안 돼요. 가격을 먼저 생각하고 아까 전에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이 맞아 먼저 보니 마스 프로세스 가격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저희가 보여드렸고 또 그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26.4% 올라가고 식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가격대에 맞는 음식을 고르는 게 좋지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음식점에 대한 예시나 뭐 맛 정보들은 리뷰에 있는데 가격 정보는 보통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보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구한다는 걸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일정들 하나 돌아다니면서 보통은
지금까지 많이 나와 있는 어플들이나 마트의 어플들이 다 음식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음식점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는 음식들을 보는데 저는 이제 음식을 위주로 생각을 해서 그 정보를 구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에서 찾아보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확보해 놔야 된다고. 가격의 기준은 예를 들면 한 집에서는 뭐 10,000원부터 5,000원까지 식사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가격을 내가 10,000원을 넣었지만 그 집의 가격 품목이 한 집 안에 뭐 10,000원대에서 일단 저희 서비스 자체는 가게를 추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단일 메뉴를 하나씩 추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식집에서 돈가스 팔고 고추밥을 팔 수 있지만 돈가스 메뉴가 뜨면은 그건 개인 가격이 5,000원 되면 5,000원 이렇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레인지 안에는 가격이 돈이 내도 랜덤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UIUX도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앱 같은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셨다시피 단순하게 정보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뭐 이상형 월드컵 이렇게 해서 한때 유행을 했었었는데 뭐 예쁜 여자 연예인 이상형 월드컵 해서 뭐 김태희 고르고 예쁜 여자 연예인 통일교육을 이렇게 해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상형 월드컵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통일교가 되고 와이프가 되고 여자친구가 되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UI/UX도 랜덤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즉각적으로 찾는 것 자체에서 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다는 게임적 요소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그중에 있어서 리프레시라든지 해서 얼마든지 게임적인 요소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UI/UX가 랜덤하고 신속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데는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기 시간 없는데 그냥 짧게 메뉴를 추천받는다라는 걸 핵심 포인트라고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잘 고민 없이 막 선택해보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거 엄청 취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김밥 전문 같은 거 메뉴만 4-50개 되거든요. 그럼 굳이 그냥 4-50개 저는 하나의 식당 하나를 추천하자 했더니 메뉴 하나를 추천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이거 러시안 룰렛 돌리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발표를 듣기 전에는 식당을 추천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메뉴를 추천하는 거면 고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게임을 했고 개발이 아마 풀러서 개발 쪽인 부분에서 많이 기획해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추가 보완을 하셔서 다음 게임들을 이상으로 Q&A 마치고 발표해주신 팀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팀은 이제 불사조 4팀 준비되셨나요? 네, 4팀 불사조 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게 혁명 개발팀입니다. 4명의 팀을 이룬 가족 불사조 팀입니다. 저희는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는 거에서 이 콜라의 한계는 없고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였습니다. 여기 오리너구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오리너구리를 옆에 있는 이런 트리 구조에 넣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구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오리너구리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쉽고 직접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폴더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보 저장 및 관리 체계를 제안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4가지 부분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는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두 번째는 그들 간의 관계성을 설정하고, 세 번째는 이들을 그룹핑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하나의 오브젝트가 그룹 하나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중으로 설정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저희는
어떤 콘텐츠에 응모시켜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선택한 것은 이제 여행 콘텐츠를 선택하였습니다. 트래블 다이어리인데요. 트래블 다이어리는 여행을 단연 초 전직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탄생한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세 가지 콘텐츠를 합니다. 여행을 갔다 온 걸로 나온 사진, 동영상, 그리고 메모인데요. 이것을 유저들의 패턴, 세 가지 패턴의 중에서 저희는 생각해보았는데 여행 후에서 이제 이런 많은 콘텐츠들을 선별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먼저 트래블 다이어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사진을 선별하고 동영상을 선별하고 메모를 선별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이 다녔던 일정이라는 주제에 맞는 최종적인 그런 콘텐츠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블로그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공유를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트래블 다이어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패턴입니다. 트래블 다이어리는 선정과 동시에 태깅을 하면서 최종 성적을 하고 바로바로 그 기록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유가 된 후에도 그런 태그를 통해서 추후 콘텐츠에 대한 편지를 가져가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이런 그 유저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고 향후에 그런 콘텐츠들을 찾아가서 재사용과 재가용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저희 메인 화면인데요. 저희가 가장 강점을 하고 있는 게 코드를 중심으로 한 메뉴를 구성하였고요. 첫 번째 기능으로서 이제 손시원 다이어리입니다. 저희가 검색했던 그 컨텐츠들을 이제 카트로 끌고 와서 카트를 끌고 온다면 이 컨텐츠들이 각각의 이제 포션으로 뿌려지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용자는 자신의 마음에 맞게 컨텐츠들의 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결과물로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태깅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선택을 하고 루팅 버튼을 누르면 한꺼번에 태그들이 있어서 루팅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좀 자주 쓰는 태그라든지 이런 주요한 태그들을 대표적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재사용과 재가공을 있게 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어떤 그 다이어리를 시간순으로 적어놨습니다. 콘텐츠들을 1일차, 2일차 내려갔다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뭐 다른 곳들을 여행하고 음식에 대한 그 페이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런 콘텐츠들에서 음식에 대한 태그를 통해서 30초 남았습니다. 그런 그 음식에 대한 콘텐츠가 나오고 그것들을 다시 한 페이지 잡고 손쉽게 내용만 결정을 하면 음식에 대한 페이지로 적응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혜택을 통해서 이 트래블 다이어리를 출발으로 향후 계속 혜택을 주시하면서 최종적으로 약간 시공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시간 다 내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심사위원분들의 Q&A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얘기하고 머리나 엄청난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가 무너졌어요. 왜 그거랑 왜 서비스랑 연관이 되는지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저도 사실 그런 것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생각했을 때 클라우드라든지 약간 사업 모델적으로 단시간에 이렇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좀 추적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단일적인 앱들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 그쪽 진짜 저희가 바라는 세상 그런 걸 통해서 이런 오픈을 해주시는 플랫폼을 향해 가보자. 저도 출장이나 여행 가기 전에
저도 메모였는데요. 이거 보면서 조금 기대했거든요.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특이한 아이디어라든지 약간 기발한 뭔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태그라든지 뭐 어차피 태그는 GPS 태그라든지 붙잖아요. 그리고 페이스 리커그니션도 어느 정도 붙고 그거 외에 그 이상의 뭔가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약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 메모 기능들이 있었는데요. 그 메모 기능에서 제가 여행에서 사왔던 생각들이나 문들을 그대로 하나의 자리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하나의 자리에 있고 처음에 선정을 하면서 뭐를 끝까지만 선정을 한다면은 이제 그쪽 안에서 이제 좀 자유롭게 이렇게 패턴으로만 하고 프레임프라는 가장 선정을 통해서 결과물을 주기 때문에 기존의 블로그를 사용할 때는 사진을 한곳에 모아놨다가 그 중에서 이제 뭐 글을 쓰면서 중간중간 사진 추가하고 또 글을 쓰다가 이런 작업이야. 그러면 시작성이 손쉽게 제가 지금 발표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세 번째 들어보거든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 저는 아까 그 포토에 준비한 거를 확인하려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들었을 때도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아이디어를 슬림하게 뷰에 또 뾰족한 아이디어를 보면 위험에 나가시고 작게 내려다움을 시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도 첫날부터 팀원들이랑 이제 같이 좀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서 트랙테니까지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개발을 추가하고 여행 컨텐츠라는 그 여러 가지 여행 컨텐츠를 성장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대부분이 이제 폴더에 너무 안착이 돼 있고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김용철 심사위원님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 너무 많아요. 네. 너무 얘기도 너무 많고요.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쓰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쓰는 거냐, 왜 쓰는 거냐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너무 많은 관점들,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메로우다운 하시고요. 누가 쓸 건가? 그리고 왜 쓸 건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다음에 여행 관련해서는 지금 경쟁사들이 경쟁할 수 있는 벤처들이 한 열몇 개, 눈에 띄는 두세 개가 조사를 좀 했죠. 저 이거 기획만으로도 아무도 안 쓸 거거든요. 대체 매치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2년 전에 제가 사업할 때 제목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심사위원들 말씀하시는 거가 되게 많았습니다. 2년 후에 그런 걸 들었는데 약간 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시작할 때 오프라인에 페이스북을 만들겠다는 망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서울에서 만들다 웰빙 중입니다. 근데 저기가 조상훈 대표님 제가 생각하는 거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파일 시스템 자체 디렉토리 구조를 바꾸니까 거든요. 엄청난 일이거든요. 지금 애플에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시도인데 그래서 모르겠는데 나중에 트래블 쪽으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보면 좀 트래블 쪽으로 정말 해서 접근한다고 하면 분명 좀 엣지가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현실 직시를 좀 하셨으면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이제 1km 티켓이라는 팀인데요. 13km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1km 티켓이라는 팀입니다. 여기 저는 팀장 한민우고요. 기획자
정민님, 제기자 송소님, 제기자 석진영님, 그리고 디자이너 김지혜님이 한 팀 돼서 이번 한 해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초 아이디어하고 좀 달라지긴 했는데요. 저희는 1km 티켓이 브랜드명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뭐 할까? 영화나 쇼핑을 볼까? 영화 말고 쇼핑 말고 좀 재밌는 건 없을까? 여기에 직접 뭐 조금 화끈하거나 아니면 새롭거나 신선한 뭐 볼거리, 즐길거리가 뭐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1km 티켓에 들어가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까지 실시간으로 할인이 되면서 공연이 판매가 되는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쇼핑이나 영화가 아니어도 또 연극을 보기 위해서 대학로나 아니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홍대를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근방에 최근방에 있는 공연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결제까지 즉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갖는 것은 이 근처에 있는 공연들을 할인해서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즉시 결제를 해서 공연을 보는 것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빈자리가 많은데 지금도 벌써 50자리가 오늘 공연이 6시에 있는데 빈자리가 50자석이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팔고는 싶고요.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오면은 50%라도 할인해서 팔아버리겠다. 누구든지 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1km 티켓에 올리게 되면 근방에 있는 소비자들이 바로 보고 결제를 해서 오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좌석을 전부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km 티켓은 위치 기반 공연 결제 서비스이자 시스템이고 솔루션입니다. 커스터머 밸류는 지금 볼 수 있는 근처의 다양한 공연을 할인된 가격으로 즉시 결제해서 볼 수 있다라는 가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해서 프로토타입은 안 됐는데 저희가 디자인으로 구성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km 티켓의 메인에서 로그인을 하면요, 그 정보창이 뜨고요. 클릭을 하면 리뷰 정보와 위치, 예약 가능한 것들이 나오고요. 빨리 들어가는데 구매하기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업로드를 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즉시 올릴 수 있는 오픈된 플랫폼입니다. 진행이 잠시 있는데요. 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로 보여봤을 때 유저 측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근처에 있는 공연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은 판매자 입장에서 지금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의 그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봤는데요. 그분들이 기존에 뭐 인터파크 같은 티켓팅 서비스를 사용할 때는 한번 그 콘텐츠 판매를 올리게 되면 가격을 조정을 한다거나 뭐 판매 수량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일이라도 뭐 빈자금이 많이 나오면 얼마든지 가격을 조절을 해서 싼 가격이라도 팔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고요. 그 고정된 가격으로밖에 팔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누구나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증된 대형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중소 규모의 공연 기획사들 입장에서는 그 수요를 다 담아내지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니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1km 티켓이 하나의 판매 수단이자 마켓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국내 공연 시장 규모가 7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인터파크가 2천억 점유하고 있는데 자석 점유율이 70%만 돼도 30초 남았습니다. 네, 그 공연은 뭐 대박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30% 정도는 항상 빈자석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략하는 것은 기존의 국내 공연 시장 규모 7천억이 아니고 저 30%에 있는 빈 자석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 저 부분을 저희는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공연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뭐 문화 콘텐츠가 되거나 그래서 컨텐츠가 늘어나면 얼마든지 시장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다 됐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사위원님들의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템도 단골 아이템입니다. 매번 대회 이 아이템이 꼭 나옵니다. 근데 왜 이 단골 아이템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업이 좀 잘 돼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할 때요, 내부적으로 공연 기획자를 경험하셨던 분이 계셨고요. 공연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분이 계셨는데 대부분 좀 시스템이 수동으로 많이 돼 있거나 기존 사업자들이랑 뭐 서버를 연동하든 데이터를 연동하든 같이 가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사위원은 아닌데 이게 완전히 기획자 입장에서 킬로미터 이내의 공연장이라는 게 그 동네 갔을 때나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공연장은 다 거의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뭐 사는 사람 아니면 무슨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전국에 수많은 공연장이 있고요. 그 하나에는 뭐 시군 두 단위에도 뭐 작은 공연장부터 얼마든지 많은 게 있는데 저희는 항상 떠올리면 대학은 뭐 홍대, 인디밴드 그렇게만 있거든요. 실제로 거기를 갔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지 보통 공연을 보러 갈 때는 집에서 이렇게 뭐 웹사이트나 이런 데를 서치해서 어디를 갈지 정해놓고 가자. 공연 문화가 그런 공연 문화가 하나 있을 거고요. 제가 보고 싶은 공연을 볼 때는 미리 예약을 해서 해당 위치를 찾아갈 것이고요. 이런 것은 현재 위치에서 그냥 단순히 어떤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좀 비슷한데요. 거리 자체, 1km의 거리 자체가 공연을 내가 보러 갈 때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뭐 뉴욕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다 몰려있고 그것보다는 어떤 공연을 하는지 나한테 완전 타겟팅된 콘텐츠를 보고 가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가정 자체에 조금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제가 보기엔 이 분야에 선두주자가 두 개나 있어요.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에 티켓이 남아있는 빈좌석에 티켓을 파는 서비스가 이제 막 뭐 이미 서비스를 시작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적으로 1km는 일단 틀렸다고 가정하고 그 빈좌석을 주는 서비스도 타이밍적으로 늦었다. 네.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기획에서 이 구역보다는 대체 그 빈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네요. 지금 그 경쟁 타이밍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런 티켓 같은 경우에 하고 조금 차별점은 그 티켓을 사전에 올라오는데 그 티켓 사이트에 올려서 이제 애초부터 이만큼이 덜 팔리겠구나라고 해서 가져서기 깎아 들어가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오픈 마켓의 형태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빨리 지금이라도 공연 올리겠다. 다른 예매 사이트에서 팔 수 있는 거지만 남아있는 거는 팔겠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드리려고 오픈마켓 형태로 공연을 기획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대학로나 홍대에 오는 분들이 물론 공연을 생각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냥 이제 대학로나 홍대에 갔는데 오늘 뭐 하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 이유에서 이제 구현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연을 이제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플랫폼이나 사이트는 기존 시장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걸 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이 서비스를 저희 이제 추천해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기획자분이 하셨을 때 구현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개발자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개발자가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시고 저는 이미지만 그냥 하지만 제가 여기 없는 스타트업 세를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 이가 3월 동안 잠깐 작업을 업로딩 하는 작업이랑 그 직접은 아직도 조금 구현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재미없는 거를,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비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할인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지게 되면 이용자들이 이 할인 나오는 걸 기다리기 때문에 기존의 세일이 좀 감소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내가 왜 이걸 지금 당장 이용자가 왜 이걸 지금 당장 빨리 결제를 해야 하고 가야 하는가라는 모티베이션을 만드는 메커니즘이 뭔가 들어가지고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한돼서 몇 개를 팔고 이게 지금 얼만큼씩 팔리고 있다. 그런 거를 노출을 시켜줘야지 이용자가 가깝게 가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걸 본다 라고 하지. 그래서 이 앱인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구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재미가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빈자리 전문가인 모두의 주차장. 발표해 주신 팀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다음 팀은 5팀 OH7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OH7 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뭔가 앞으로 명함에 그렇게 써갖고 다녀요. 생기는데? 빈자리 전문가. 이거 카피 나왔는데. 예, 시작해 주세요. 애기냐? 혼자 밥도 못 먹게? 네! 안녕하십니까. 겸사겸상 발표를 맡게 된 양정현입니다. 저희는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을 함께할 메이트 찾기라는 컨셉으로 서비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스시가 먹고 싶은데 혼자 가면 뻘쭘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찾자니 내 친구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어디에 도망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누군가와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겸사겸상입니다. 혹시 모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게임을 즐기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집밥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오로지 답을 추구합니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와 나랑 같은 것을 먹고 싶은 사람을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희 어플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는 포인트는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주는 서비스라는 의미입니다. 저희의 주 타겟은 저희는 외로운 20, 30대 직장인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항상 머릿속에 여성분들은 먹을 거를 떠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가 수다를 떨고 싶을 때, 그럴 때 뭔가를 먹으면서 상대방과 같이 그런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니즈를 가진 그런 여성들이 저희가 추구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저희 서비스 영상을 시연 영상을 보시니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전에 점심에 같이 함께 하실 분이 안 계셨다고 하는데 저희 서비스로 적극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 여성분들에게 행복한 감정을 나눠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그런 어떤 다른 즐거움을,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소소한 감정들이 모여 이 여성분들에게 그런 행복한 감정들을
전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약 2가지 정도의 보완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생각을 해야 될 그 부분인데요. 가장 먼저 수익 구조입니다. 저희는 글을 쓰는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그 태그를 통해서 태그를 올리면 그 태그들의 정보가 모여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수익 모델을 창출할 예정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이런 신뢰도, 상대방이 만나게 되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신뢰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유저들에 대한 그런 등급을 매겼습니다. 도련님 사위 장인, 여자는 세댁 여자 장모. 장인 장모가 되면 겸상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겸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장인 장모님이 된 것이고요. 이 장인 장모 레벨이 되시면 저희가 어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올드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로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시간 좀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로 세우자. 말로 때우라고요? 저희 서비스를 좀 이용해 주시고요. 혹시 연락을 드리시면 장인어른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나? 예, 30초 남았습니다. 또 넘어갔어. 예. 세팅상의 문제로 30초 연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제까지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라고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는 표정들 보면 함께 식사하면 얼마나 즐거운지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한 미국의 마케터가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함께하는 그런 가치, 그런 감정들의 공유가, 그런 소소한 감정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밥 먹지 마세요.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팅상의 문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오늘 여태 하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Q&A를 듣고 발표자 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은데 모르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밥 먹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스트레스거든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하고 만나서 이렇게 서로 공통구 알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또 즐거움인데 전혀 모르는 스트레인저랑 만나서 아무리 음식을 좋아해도 같이 먹는다는 게 그런데 차라리 저 아이디어를 다른 소셜 그래프라든지 페북이라든지 이런 데 올려서 이렇게 같이 먹을 사람 구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런 모델에서 좀 그런 면에서 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지는 않았나요? 완전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는 거. 예,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속성이요. 일단 거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데 소셜이나 페북에 올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을 당장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속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는데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조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걸 당장 먹어야겠다고 그런데 예를 들면 스시라든지 뭐 그런 무서운 음식들을 혼자 가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니즈를 가진 사람들을 같은 비슷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는 이런 서비스를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아까 처음 시작하실 때 집밥이랑 차이점이 있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서비스가 성숙해 가고 그러면 집밥처럼 갈 것 같은데요, 느낌이 점점. 어떠세요? 예, 집밥과는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은 집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임이 결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임이 4-5시간 이후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내일 일어나거나 며칠 뒤에 일어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시가 당장 먹고 싶어요. 근데 스시를 먹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런 속성을 굉장히 중요시한 것이고요. 그리고 집밥 같은 경우는 약간 모임이라든지 어떤 주제를 토론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사건,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밥이라는 매개체를 좀 더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그 밥집에 대해서 실제 집밥이라는 서비스를 제가 2번 정도를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한번 점심을 다른 사람과 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페이북에 올린 후에 제가 한 12개의 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약 한 20명 정도의 사람을 만났고요. 그리고 한 온라인상으로 한 100명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좀 어려운 상대 만나는 거에서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클리어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실제로 몇 번을 만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 혼자는 괜찮은데 같이 있던 여성분 22살 이런 여성분하고는 대화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연령 제한을 한다거나 또는 여성만을 이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성별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보완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초반부터 뭐 여성만을 위한 서비스가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 서비스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밥이라는 게 현재 미팅 서비스로서는 굉장히 캐시카우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팅 관련된 집밥 그 런치팅이나 이런 아이템들이 이미 과거 한 4년이라든가 이렇게 있어서 또한 그리고 그때 잘 안 됐던 것들을 다 봐서 그리고 보완하고 돼서 그런 사람들을 좀 보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집밥 같은 경우에는 글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저희 서비스는 2시간만 있으면 글이 사라집니다. 마치 스낵식가에 사라지는 서비스와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서비스는 변질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20대, 30대 여성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장인이 나와서 되게 좀 이상했어요. 여성들도 이렇게 한정 짓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밥에 포커스한다. 실시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밥을 먹고 하자 하는 욕구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레지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 어떤 잠재적인 욕구, 그 다음에 그것도 기록이 남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소셜이 막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욕구를 채워. 거기다 만약 비스모드를 한다면 3명이 되면 스카우트가 된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마지막 질문. 예, 저는 근데 우리 조상무 대표님하고 좀 다르게 이 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니즈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거기까지는 말이 되는데 그게 많을까? 일단 매스를 모아야 되잖아요. 이 서비스 특성상. 예를 들면 뭐 액티브 유저가 1000명, 10,000명까지 도달할 수 있는 서비스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좀 힌트가 있거나 답이 있으세요? 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도 그런 의문을 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성분이다 보니까 제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니즈를 똑같이 가지고 있느냐고 팀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예, 있다고 쿨하게 얘기했어요.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제가 저기 작년 초에 굉장히 색채에서 유명했던 EBS 다큐 프라임에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 거기에 보면 아웃사이더 아싸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어요. 젊은층에서. 심지어는 대학 내에서 밥을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학교에는 로컬라이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질문이에요. 그들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만나요. 그러면은 그들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만나야지. 그래서 팀을 이뤄서 그냥 사와서 벤치에서 먹어요. 그럼 한 번 쓰고 떠날 고객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로컬라이즈된 서비스 영역이 한 번 쓰고 떠날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가 좀 됐나요? 예,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친한 밥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주구장창 먹는다. 그럼 이 서비스를 떠날 것인가를 대한 저는 솔직히 뭐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한번 이 서비스에 대해 굉장히 만족도를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밥 친구가 생겼다면은 정말 이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럼 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을 거고 그럼 어떤 독소물을 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사람하고 밥을 못 먹을 경우에 매일 먹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또 다른 사람을 그 서비스를 통해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잘 들었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발표해 주신 분께 박수 주세요. 네, 다음 팀은 12팀 힐링 캠프 팀이 되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셨나요? 저는 이쪽 끝에 계신 분들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발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촬영은 이쪽에서 네, 카메라 울렁증이 없으시면 괜찮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버킷리스트로 소통하는 꿈틀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목표가 인생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로 그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까? 일종의 버킷리스트 가지고 있을 텐데요. 다들 버킷리스트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의 투두리스트를 실행하기 바쁘기도 하고요. 버킷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서랍 속에 또는 종이 속에 잠자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버킷리스트를 매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것 자체가 실행하기가 되게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2011년도에 한번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같은 목표를, 그러니까 일종의 올해 새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만의 목표를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모여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자기 얘기를 공유하고 나눠보자, 이런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연말이 돼서 모였을 때 다들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냥 목표를 공유하고 나눴을 뿐인데도 되게 힘이 되고 매월 지나갈 때마다 잘하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냐 이런 응원도 되고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됐다는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제공을 하면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루고픈 인생의 꿈을 함께 나누고 그걸로 응원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버킷리스트를 주제로 하는 서비스는 한국의 버킷노트, 미국의 IWC, 인도의 위시버그라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유료로 판매하는 회사들도 서비스도 있고 엔젤 투자를 유치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기존의 이 서비스들이 대부분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로 된 리스트 형식이 대부분이고 각각의 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너무 바빠서 내가 작성한 거를 잊어버리거나 혼자 이걸 실행하다 보니까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되거나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이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간편하게 기록하고 이걸 아름답게 정리를 해주고요. 잊지 않게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리마인딩 해주고 또 나 혼자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이루는 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퀘스트 미션을 통해서 게임 같은 재미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꿈틀 서비스입니다. 간편하게 등록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UX, UI를 꾸미고 있고요. 그리고 먼저 자기만의 되고 싶은 그런 버킷리스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나의 버킷을 등록을 하고 언제든지 세부 사항과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을 등록해서 디데이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버킷을 등록한 다음에 오랫동안 관리를 하지 않거나 내 실행 계획이나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푸시 알람 등을 통해서 내 버킷리스트를 다시 한번 회상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 나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을 묶어서 꿈을 함께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요. 내 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내 친구들의 응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더 강화된 효과를 노립니다. 또 배지 같은 보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꿈을 이루는 걸 넘어서서 게임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나의 개인적인 꿈이기 때문에 개인화된 맞춤형 온 오프라인 상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의 꿈이 적혀있는 노트, 다이어리를 판매하는 플래닛 드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런 회사들과 같이 내 꿈, 내 목표, 버킷리스트가 작성된 그런 다이어리, 노트 이런 걸 판매할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의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걸 성취하고자 하는 니즈는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라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로라 여행을 갈 수 있는 핀란드 왕복 항공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것은 광고일 뿐 아니라 굉장히 큰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 버킷리스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면 단순한 광고를 넘어선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것은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획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전환되는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연말 연초가 가장 주력적인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나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분명한 목표를 글로 작성하는 사람은 전체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조사한 결과 그 3%의 사람들이 평균 소득 수준이 10배 이상 높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시간 다 됐습니다. 당신의 이상을 운명합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Q&A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전 굉장히 좋았어요. 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제가 좀 걸렸던 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게이미피케이션이 좋으니까 넣었다는 인상이 들었어요. 예, 게이미피케이션이 들어간다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도리어 우리가 이 버킷리스트를 해가지고 같은 사람들과 공유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데 거기에 게이미피케이션이 꼭 필요한가? 별로. 그리고 그 설명도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꼭 많다고 뭔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미 지적한 건데 바이오인 오프라인으로 오면 제가 버킷리스트를 1월 1일 날 작성했다가 3월 1일 날 마음이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계획이. 그런데 저는 1월 3일 날 바이오인을 받았어요. 그 문제를 저는 그 오프라인에 연결하려면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좀 만드셔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간밤에 진전이 없었나요? 실제로 그 오프라인 상품으로 받고 나서 목표가 적용됐을 때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그 해결책을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뭔가 내 지난 목표를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은 상태는 아닙니다. 예, 일단 저도 발표 잘 들었고요. 그 UI 그 디자인이 iOS 7 분위기로 되게 좀 섹시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비용으로 충분히 앱을 출시해서 시장에 내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한번 내서 시장 반응을 먼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앞서 나온 심사위원분들 의견이랑 비슷한데 게이미피케이션 같은 것들 넣으셨는데 일반적인 투두나 뭐 이런 할 일 이런 거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해서 좀 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죽기 전에 해볼 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절실하거나 되게 하고 싶은 거를 넣는 거라서 그런 게임적인 요소보다는 감동의 요소라던가 뭐 그거를 좀 이룬 사람의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거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어제 얘기했던 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모델 자체는 되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왔던 모델인데 실은 한국에서 제대로 이렇게 성공한 모델이 없다는 측면에서 한번 이 소셜 윌, 그냥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오픈하고 같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공 케이스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측면을 하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없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볼만 하다는 생각했었고 저는 좀 특이하게 생각을 리마인딩 해준다는 거하고 그리고 게이미피케이션 얘기를 얘기를 하길래 저는 좀 구체적으로 그게 진전이 되길 저도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목표를 딱 세워놓고 그 목표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해놓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내가 그거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해가지고 그거를 수치로한다든가 뭐 응원을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구체화해서 뭐 더 출시한 다음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상당히 기존 다른 거 좀 차별화해서 한번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심사위원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담겨 있으면 내가 뭐 10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뭐 2개를 성공했다, 3개를 성공했다든지 이게 1년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0년짜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도달률이라든지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Q&A 마치고요. 발표해주신 팀 발표자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13번째 팀인데요. 6팀, 미녀와 사총사 팀이 되겠습니다. 발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우연찮게도 영광의 마지막 세미를 잡은 시간인데 미녀 사총사 4팀.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는요, 아임난 호갱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요즘에 호갱 말 많죠. 그걸 어떻게 풀어볼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호갱이 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자기가 아는 정보가 있으면은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자기가 그 정보를 모르게 되면은 바가지를 지우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보의 정보의 수요가 있는데 정보의 공급자들도 정보의 수요를 기다립니다. 예를 들면 영업을 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사람들, 콜을 많이 받으면 받으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둘 중에 양쪽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전반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그 클라이언트 화면인데요. 그 고객이 이제 해당 카테고리에서 스마트폰을 선택을 하고 이제 핸드폰을 사려고 해요. 근데 갤럭시 가격이 얼마니까 물어보면은 그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그런 판매자들, 그 사람한테 질문이 들어가고 답변이 그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이제 믿음직한 그런 판매자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1:1 대화가 매칭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물어보겠죠. 뭐 이 색상 있나요? 아니면 이거 얼마까지 돼요? 아니면은 어디 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는 판매자와 실질적으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런 구매자가 매핑이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골드를 하겠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연락처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칭이 되는. 네, 저희의 이제 전반적인 구성도인데요. 이제 여러 클러스터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고객들이랑 뭉쳐가지고 질문 응답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하고 평점을 남기고 그런 식으로 고객 DB를 쌓게 됩니다. 그런 DB를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더 좋게 제공을 하는데요. 다음 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1:1 대화 이제 하는 채팅창인데요. 이 채팅창에 들어오기 전에 이 해당 판매원의 정보를 간략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쌓인 DB를 통해서 이 사람은 얼마에 판매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세일 레코딩을 하고 어떤 지금 답변을 남겼고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한 사람들도 이제 질문을 아무나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질문한 사람도 여러 이제 악의적인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질문한 사람들의 질문 리스트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저희 답변을 제공하면은 그런 답변 같은 것도 이제 가치가 되고요. 그거에 대한 질문도 가치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유연하게 좀 매치를 시켜줘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겠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저희 디자인 컨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그 개발을 제가 이제 공감하는데 이제 좀 디자인 하시는 분 되게 열심히 만드셨는데 제가 좀 약간 좀 미안한 감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화면이. 그리고 이제 로그인 화면이고 스플래시 이미지고요. 그 카테고리 고르는 화면이고 아까 전에 그 동영상으로 봤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그리고 고객 정보 페이지들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유서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는데요. 플러스 친구도 이렇게 정보를 자기가 이제 판매를 한다, 영업을 한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 피딩을 하게 되는데 그것과 저희가 차이점은 저쪽은 이제 한번 메시지를 보내면 저희가 이제 말을 해도 이제 응답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좀 더 긴밀하게 맺어져 있는 어떤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고객들을 모집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 방안입니다. 저희 갤럭시 S4 요즘에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은데요.
뉴스 사이트에 이제 뉴스를 클릭을 30초 남았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갤럭시 S4 핸드폰 판매원들 어떤 그런 카테고리와 매칭이 되는 어떤 그런 판매 상들을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뉴스를 읽는 사람이 뭐 갤럭시 S4에 관심이 많으면은 이제 그 상품을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가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요. 요즘에 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고요.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Q&A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Q&A는 이제 이 서비스를 처음에 아주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발전을 시켜주신 이제 최종환님께서 강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사위원님들 질문이 아임낫 호갱이라고 해서 저기 호갱이 안 되는 그런 좋은 정보를 이렇게 많이 줄 알았는데요. 좀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에서 이제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핸드폰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핸드폰을 살 때 이 정보들이 실제 판매점들은 얼마에 구매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시스템, 저희 서비스 들어와서 나는 갤럭시S가 얼마예요? 라고 묻게 되면 저희 이제 플랫폼 이점에 있는 수많은 가게 점포들이 답변을 해주게 되죠. 얼마인지. 그런 경우 이제 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이제 고객에 대한 우선권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이렇게 답변이 오고 가다 보면 제가 22만 원이다 이게 적당하다 싶은 그 정보를 이제 선택하게 되죠. 그럼 이제 수많은 이제 정보를 이제 입력하게 되는데 두 번째 이제 고객은 그렇게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점포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제 이 많은 아까 말씀드린 가치 정보, 이 많은 답변을 통해서 현재 이 사용자가 이전에 다른 핸드폰에는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거를 DB를 갖고 있고 이 사용자의 그 선호도를 먼저 파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이 사용자가 만약 질문이 없다면 기존의 갤럭시 S5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던 수많은 그 질문들을 통해서 이 현재 갤럭시 S5의 선호도를 먼저 보면서 할 수 있는 예전에 봤던 CRM 방법을 좀 더 이렇게 실용적으로 이제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쇼핑이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추세가 그 각 한 전문 영역으로 화장품, 패션 이게 버티컬 해가지고 깊숙이 들어가는 추세인데 이거는 너무 많은 카테고리를 다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예를 좀 들어주기 위해서 클러스를 구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이제 시작하게 되면 한 포인트, 예를 들어 핸드폰이라면 핸드폰 하나를 택해서 실제 이제 정보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직접 광고를 다 이제 잡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모든 영역을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하나씩 정보를 열어가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고객은 한 명이고 제공하는 사람이 여럿일 때 이건 실시간으로 토킹하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 UX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제 카톡방에도 몇 명만 얘기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뭔가 프로타입을 해서 시험하실 만한 게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복잡한 UX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프로타입이 개발되어 있나요? 아까는 그래픽으로 처리하신 것 같고. 실제 이제 그 시연 데모 영상은 있긴 하는데요. 실제 이제 그 시연 데모 영상 저희가 시연할 때 뭐 한 명이 이제 중이 있으면 바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말씀하신 거는 이게 수많으면 어떻게 되냐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정보라는 게 제가 갈 수 있는 범위의 정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 범위에 있으면 이 주위에 있는 정보들을 대상으로 이제 메시지를 뿌리게 되는 거고요. 저희 동네에 이제 기반해서 이제 메시지를 뿌리게 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도 이제 실제 이제 그 유료 점포와 무료 점포를 우선순위해서 실제 메시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지역이라는 게 내 지역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이라고 예를 드셨으니까 제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용산, 테크노마트가 다 사실 다 몰려 있는 상태고
지방 내 저기 동네에는 그냥 작은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단가 제가 저도 가보지만 사보지만 거기 단가랑 달라요. 가격 자체가요. 그러면은 모여 있는 쪽은 정보들은 다 이쪽에 모여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포구청 이쪽에 지금 와 있는데 검색했을 때는 반경은 거의 비슷한 인도에만 산책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렇게 수정을 좀 이렇게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역경매에다가 제가 볼 때는 역경매 모델에다가 이 실시간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이 들어가는 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역경매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가 이 스토리는 좋은데 별로 많지 않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어느 심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제너럴하게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시온에서 그 그룹으로 뭐 식사하고 할 때 역경매 모델이 그거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성공 케이스가 있는데 좀 그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시온의 어떤 그 모델하고 좀 달리 해가지고 접근을 좀 이렇게 그 가지를 좁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3팀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박수